네, 다음으로요. 로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크. 다시 로크도 원초적인 자연 상태는요. 홉스랑 다르게 평화 상태다. 그 이유는 무엇이다? 바로 자연법 규제이기 때문입니다. 자연법에 규제당하는 상태인 이 평화 상태가 그렇다면은 왜 불행해지는가? 무엇이 때문에? 노동투하서를 이야기하죠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단계를 설정을 합니다. 뭐 노동한계, 손상한계, 충분한계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? 여기 노동투하서를 됐다가 화폐가 우연히 만들어져요. 사람들이 화폐 사용에 대해서 합의하면서 뭐가 나온다? 사람들 간에 불평등이 나온다. 그리고 다시 이 화폐 사용, 제가 이거는 충분한계랑 손상한계를 무효화시킨다라고 이야기했었죠. 뭐 돈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썩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도 주지도 않으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다. 그래서 불평등으로 나아가서 그 루소는 노력을 해라. 너가 가난한 것은 너가 근면성실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노동투하설에서 이제 전쟁 상태로 나아가는데 문제는 이 전쟁 상태에서는 마찬가지로 자연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지만 또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뭐 법관도 없고요, 법도 없고요, 그다음에 집행권도 없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하는 소유의 보존이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어떤 것이다? 생명, 자유 플러스 사적 소유권. 근데 이제 로크 같은 경우는 이 사적인 소유권을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이 사적 소유권과 생명권과 자유를 보존받기 위해서 뭘 맺는다? 사회 계약을 맺는데 이 경우에는 독특한 게 자연권을 전면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양도다. 일부 양도다. 조금 흡수랑 차이점이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이다. 여기서는 신기하게 다수결 사내 계약을 통해서 다수결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 로크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. 그러면 다시 사내 계약을 통해서 개인은 이 소유를 안정적으로 보존하면서 소유의 안정적 보존은 뭘 통해서 가능하다? 이거 입법권이랑 법관이랑 집행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나아갔던 게 이제 이권 분리 이제 이야기했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이 권력이 가진 이유는 오직 시민의 소유를 보존하기 위해서예요. 그런 점에서 국가의 입법권은 오직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행해져야 된다. 홉스도 이야기했지만 홉스 때는요 공공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. 그냥 공포를 줘가지고요 개인의 생명을 보존해 주기만 하면 돼요. 그리고 또 하나 더 넘어간 거, 더 나아간 게 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정부의 권력이 행해져야 한다고 했는데 만약 그것이 행해지지 않는다. 그러면 시민들은 뭘 할 수 있다? 저항할 수 있다. 근데 이 저항권 같은 경우는 그 나라가 이것을 잘 보존해주지 못하거나 그럴 만한 징조가 보였을 때도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폭력적인 방법도 동원 가능하다. 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 더 국가의 명령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는 의미가 이제 뭐 명시적인 동의도 있고요, 묵시적인 동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지금 언급하지는 않고요. 이 로크랑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. 폭력이 가능하다, 저항권이다라고 하는 요소를 당시 그 나라에서
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까? 받아들였겠어. 국가는 정말 이 국가 친구들은요 철저하게 의무를 지고 누구한테? 시민들한테 의무를 지고만 있어. 심지어 나라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저항권이 있는데 이 저항권은 누가 해석해주냐? 시민들이 해석해요. 시민들이 해석해서 심지어 마음에 안 들면 갈아엎으면 돼. 이런 뭔가 획기적인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로크가 지금 1600년대 사람이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좀 알아놓으셨으면 하는 거. 그래요. 어디다 적어야 될까? 얘 여기다가. 동양에서는요. 이 로크가 지금 이때 말한 게 이것보다 몇 천 년 전에 나와 있었다는 거죠. 바로 뭐냐? 맹자. 우리 맹자 이야기를 했었죠. 물론 정말 짧게 고정을 얘기하면 짧게 넘어갔었는데 어떤 거냐? 역성혁명. 복습해 볼게요. 그 문어에서 공자는 이제 그 군자는 군자다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맹자의 역성혁명은 뭐가 되겠습니까? 군주가 군주답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왕의 성을 바꾸는 혁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. 심지어 조금 더 여기서 그 맹자가 나가는 게 이거는 하늘이 그렇게 명령한 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냐면은 맹자가 그 나라를 망친 사람들은요 왕이라고 하지 않아요. 도적이라고 해요. 도적. 도적은 죽여도 돼요. 근데 왕은 죽이면 안 된대. 나는 지금까지 도적을 죽였다는 말은 들었지만은 왕을 죽였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라고 해서 왕 같지도 않은 왕, 얜 도적이야. 넌 끝. 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. 로크가 이 말을 하기 훨씬 전에 동양에서도 이런 말이 있었다. 그러면 다시 여기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? 동양과 서양을 쭉 넘나들어서 그 왕조의 정당성, 그 나라의 임금이 혹은 나라의 통치자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여지를 충분히 남겼다는 겁니다.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막 정의전쟁 같은 거 분석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 정의전쟁을 여기에다도 로크의 여기다가도 해석해도 되고요. 혹은 맹자의 여기다가도 해석해도 되겠죠. 다소 이제 급진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만 정당성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좀 뭔가 세상적인 것들을 동원해서 이 나라의 실정들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구나 하는 점에서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요. 그 뭐 맹자 이야기는 시험에 내진 않을 거예요. 여러분들은 이 로크에 대한 이야기만 보시면 되는데 어디까지나 로크한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유를 보존하는 것이다. 그리고 로크가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재산권의 의미를 살려서 노동추화설과 더불어서 재산의 의미를 사람들한테 인지시켰다는 것. 그리고 또 나라는 그 사람의 재산을 강제로 뺐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로크는 의미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. 네, 나머지 이야기는 다 이전 로크 이야기를 했을 것 같으니까요. 다시 이해가 안 된다면 그 영상 보셔도 되고요. 저한테 연락 보내도 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또 쉬고 루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